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최저 연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일주일 만에 2조 5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 금액 기준으로 74%는 기존 주택 구입 대출이나 전세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였습니다. 앞으로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주택이라도 안전이 문제가 될 정도로 노후화하면 1회 안에 신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린벨트 내 음식점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차장 규제도 일부 완화될 예정입니다. 전국 오피스텔 월세 가격이 7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전세값 부담이 커진 수도권 임차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분위기라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서울 도심 삼각편대 자홍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00층 높이의 랜드마크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 부지 약 50만 제곱미터를 세계에서 가장 큰 최대 규모의 수직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다시 한번 용산이 부촌으로 발돋움하게 되겠죠. 이제 서울에서 하나 남은 금싸라기 땅 하면 많은 분들이 이 용산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 용산의 미래 모습 오늘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저희 언제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수요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마 어제 늦은 시간까지 축구 보시느라 지금도 좀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마음이 부동산 고민으로 더 피곤하지 않게 그 고민만큼은 덜어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어제 그 축구를 봤는데요. 참 8강하고 16강전은 정말로 드라마틱했는데 어제 또 새벽까지 보다가 또 저도 지금 방송 전까지 막 연신 지금 하품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뭐 축구 보신 분들도 이제 보시면 이제 좀 많이 실망하실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건데, 근데 뭐 앞으로 또 잘 하겠죠. 자, 매주 수요일마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상당히 좀 안 좋죠. 시장이 좀 상당히 좀 안 좋은데,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2월 5일 날 서울시장이 그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적으로 좀 신고가를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산의 개발 호재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이제 용산 민족공원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제 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앞으로 용산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듯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개발 호재를 이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안 좋지만 그래도 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이렇게 또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좀 시장이 어려울 때 또 이 시장에는 또 많은 또 기회가 숨어 있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매도에 대한 고민, 이제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뭐 투자에 대한 고민, 아니면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 다 괜찮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해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기 위해서 또 전문가와 함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언제나 전문가의 도움 성심성의껏 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셔도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민족 대명절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 설 연휴에 또 친지 만나서 많은 부동산 이야기 나누실 거예요. 하지만 무언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하겠지요. 설 연휴 마치자마자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바로 좀 소개해 주실까요? 자, 설 연휴 이후에는 좀 시장이 이제 제가 이제 예상을 해봤을 때 조금 이제 좀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도 이제 신생아 대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신생아 대출이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공급이 좀 많이 되겠죠. 예, 유동성 공급이 된다라는 거, 즉 이제 돈이 시장에 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또 시장에 또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죠. 예, 명절 잘 보내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요. 제가 세미나 때 이제 구정 이후에 이제 시장 전망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월 5일 날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 용산에 대한 얘기들도 제가 좀 세미나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한 2, 3년 동안 뭐 신토통합계획이라던가 역사권 시프트, 그다음에 모아타운 이렇게 이제 여러 지역들이 이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아주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용산에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도 제가 아울러서 준비를 할 예정에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울 도심권에 또 소액으로 뭐 1억 전후에서 소액으로 또 투자할 수 있는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제 뭐 이제 자세한 또 지역 공개까지 제가 할 예정에 있으니까 명절 이후에요. 예,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예,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좀 풀리게 되는 설 명절 이후 그리고 봄을 맞이하는 그 시기 부동산 시장에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들보다 좀 빠르게 대처하고 싶으시다면 또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시다면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2월 15일 목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과 방송 시간 통해서도 다양한 고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예.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예. 다른 게 아니고요. 네, 21년도에 네, 상계동 아파트를 10단지 네, 제일 비쌀 때 산 것 같아요. 7억 음. 초반에 샀는데 네, 지금 한 6억 초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세가 3억 4천 정도 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한 2억 한 8천대 7, 8천? 네, 그 정도 갔는데 지금 4월 달에 네, 만기가 돼요. 네. 그래서 빼줘야 되는데 아, 이걸 그냥 가지고 가야 될지 네, 처분을 해야 될지 음,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 그때 당시에 청파동에 그 전세 끼고 빌라 1억 5천 정도 주면 샀었는데 네, 아파트가 나을 것 같아 샀는데 아. 무지하게 좀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청파동 지금 재개발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좀 지금 후회가 되는 상황에 전문가의 예, 의견이 예. 필요해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손해를 말씀- 모두 팔고 나가야 어, 될지 네, 그렇지 유지를 해야 될지 그래서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연락 잘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예. 대로 2021년 가장 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을 때 예, 상계 예. 주공 10단지 아파트를 매수하셨는데 이걸 네. 좀 매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가져가 볼 희망이 있는 건지 대표님께 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당시에 용산 쪽이랑 이제 상계주공을 좀 이제 비교를 하셨네요, 그죠? 예, 예. 예,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용산 쪽은 이제 재개발이 진행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올랐고, 예. 예, 그다음에 상계주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가격이 대략 좀 내린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투자 금액 차이도 좀 있네요. 그 당시에 상계주공 예. 제가 봤을 때 한 4억 정도는 투자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계주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예. 이게 지금 일단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예. 자, 한번 입지 여건 한번 살펴볼게요. 예, 지금 예, 예. 상계주공 10단지 같은 경우는 입지도 뭐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이제 예, 마들역 예. 바로 옆에 인접을 해 있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노원구 쪽에 도봉구 쪽에 최대 이제 개발 호재가 창동 차량기지 개발이거든요. 아, 예. 예, 예. 근데 창동 차량기지가 바로 인접을 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입지는 이제 상당히 좀 좋은 지역이에요. 예, 예. 좋은 지역인데 지금 이제 매수한 시점이 워낙 이제 고점대 좀 매수를 하셨다라는 거죠. 예. 네. 자, 일단 예.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면은 우리가 17년도부터 이제 대세 상승기였죠. 그렇죠? 예. 예, 대세 상승기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면서 거의 이제 21년 말까지 해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한 5년 동안은 어떤 시기였냐면 네. 상고 하저의 시기였어요. 네. 자, 어떤 의미냐면 상대적으로 상급지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고 하급지들이 가격이 적게 올랐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상고 하저의 시기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에 23년도에도 그러니까 22년도는 안 좋았다가 23년도에 또 반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이 당시에도 시장을 보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이 회복이 빨랐고요. 예, 예.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회복이 좀 더디거나 대략 가격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상계주공 같은 경우는 대략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예, 예. 자, 그래서 우리가 17년부터 23년도까지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상고 하저의 시기였거든요. 예. 자, 그런데 앞으로는요, 좀 시장이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 저는 그래요? 어떻게 어떤 예측을 식으로 해보냐면 되나요? 상저 하고로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아, 그래요? 자, 뭐냐? 예, 상대적으로 좀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좀 회복이 빨랐던 지역들은 지금 좀 이제 가격이 조금 이제 오르기가 좀 어렵고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못했던 네. 예, 하급지들의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예. 자, 지금 최근에 보면 첫 번째가 한 두 가지만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첫 번째가 최근에 지금 이제 상계동도 지금 이제 상계주공 5단지 여파가 좀 크거든요. 아, 예. 예, 상계주공 5단지가 지금 재건축이 지금 이제 시공사 선정이 지금 무산됐잖아요. 예, 예. 해제가 됐거든요. 계약 해제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상계주공 5단지 여파가 커요, 지금.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계동 같은 경우가 지금 매매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전세가는 지금 스물스물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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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전세를 조금 빼주셔야 되지만 그건 워낙 이제 고점에 전세를 내신 거고요. 예, 예. 예. 자, 그럼 이제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 갭이 줄어들죠. 그렇죠? 예, 예. 예, 갭이 줄어들게 되면 필연적으로 매매가를 자극을 하거든요. 예. 자,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아까 그 신생아 대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는 시장에 예. 엄청난 이제 유동성을 지금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예. 예, 한 27조 원 규모입니다. 27조 원 규모로 지금 이제 공급이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생아 대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거예요. 자, 예,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9억 이하 아파트에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저가 아파트가 지금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저가 아파트 쪽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이제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갭이 줄어들면서 매매가를 자극을 하게 되면 어느 네. 정도는 소폭 가격이 좀 이제 회복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아, 자, 그런데 제가 근데 소폭 회복을 한다라는 거지 예전 가격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회복 가능성은 있는데요. 예, 예. 이제 예전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손해는 감수하시고요. 예, 예. 좀 매도 쪽으로는 가닥을 잡으셔야 돼요. 아, 그래서 제가 그래요? 봤을 때는 올 가을쯤에는 좀 매도를 올 가을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더 상황이 좀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올 지금 4월 달에 가을쯤에는 전세금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전세 빼주시고요. 예, 전세 예. 빼주시고 올 가을쯤에 매도를 하세요. 지금이 아, 시장이 가장 안 그래요? 좋을 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예.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예. 저희가 회복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가격 상승 여력이 제가 아주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예. 최근에 보면 지금 아까 예. 상계주공 5단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이제 최근에 지금 건축비들이 너무 많이 오르죠. 예, 예, 맞습니다. 건축비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도 많이 올라요. 네. 자, 추가 분담금도 많이 오르는. 근데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지역들은 추가 분담금이 좀 오르더라도 재건축 사업을 하거든요. 예, 예. 예, 왜? 내가 추가 분담금 1억 내더라도 내가 나중에 돌려받는 아파트 자산 가치가 그 이상으로 이제 자산 가치가 이제 커지면
당연히 예.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근데 아파트의 가격이 낮은 지역에 추가 분담금이 올라간다라는 거는요, 사실은 예. 사업이 진행되기가 어려운 지역도 앞으로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추가 분담금 문제 때문에 시공사랑 계약을 해지를 한 거거든요. 네, 예. 자, 그럼 여기가 아주 그냥 아파트 가격이 아주 높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지금 뭐냐, 그렇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 여력이 좀 상대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아주 좀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죠. 아, 소폭 소폭 올라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내가 예전 가격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가을쯤에 매도하시고요. 예, 예. 아까도 지금 용산이나 여기다 용산하고 지금 상계동을 비교를 하시다가 지금 그래도 아파트가 낫겠지 하고 상계동을 매수를 하셨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용산 쪽이 더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투자 금액이 예, 훨씬 적은데.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죠? 예. 자, 그러면 이거 매도하시고요. 예. 나중에 가을쯤에는 매도를 하시고요. 예. 아직 서울에 예. 용산만큼 오를 수 있는 지역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어요. 투자 아, 금액 그래요? 뭐 한 1, 2억 정도로 해서.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지역으로 예, 예. 앞으로 이제 재개발은 상당히 활성화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 쪽으로 그런 지역 쪽으로 좀 이제 다시 한번 좀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은 어느 지역이 좀 나을 것 예, 같습니까? 지역은 올 가을 때 매도하시고 연락 주십시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조금 속상하시긴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회복 가능성이 있다. 가을쯤 매도 타이밍 잡아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그때 다시 매도하시고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게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지금 여유자금 1억 정도 가지고 네, 지금 투자할 곳이 있는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네, 지금 작년에 취업한 아들 이름으로 투자를 좀 해놓았다가 네. 나중에 개발이 되면 아파트라도 한 채 받을 수 있는 아, 그런 곳이 있는지 지금 투자처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유자금이 크지 않아서 혹시 이 정도 금액으로도 좀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네.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자녀분 명의로 조금 시간에 투자하겠다라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네네.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아볼 수 있는 1억 투자처가 있을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여유자금 1억 정도로 투자를 원하신다고요? 네네. 네. 일단 지금 자녀분이 이제 앞으로 내 집 마련 차원에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요즘 자녀분들이 사실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돈 알뜰살뜰 모아서 서울에 아파트 사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너무 힘들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네. 미리 어차피 서울은 지금 이제 정비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먼저 이렇게 좀 묻어두려는 이런 투자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예. 네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투자 방향은요. 예, 먼저 투자 방향을 좀 다른 시청자분들도 계시니까 투자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MZ 세대들이나 20, 30대들이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가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워진 시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개발 쪽에 이제 많이 소액으로 좀 묻어 놓으려고 하시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뭐 110 부동산 대책도 보면 지금 재개발 활성화하려고 지금 이제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많이 완화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재개발에 투자를 할 때 원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원칙이. 그러니까 내가 재개발에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차익을 많이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입지가 내가 여유자금 1억에서 뭐 1, 2억이라도요.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대면 상담을 하고 이러다 보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시냐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투자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막상 알아보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거든요. 다른 지역은. 예, 다른 네. 지역은 잘 모르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투자를 하실 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입지가 좋은 지역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면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편하려고 그냥 돈만 그냥 투자만 해 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는 건 내가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입지가 첫 번째 입지가 상당히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해진 게 최근에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더욱더 중요해진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건축비가 계속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건축비가 올라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그럼 분양가도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죠? 네네. 예, 분양가도 올라가게 되는데 자, 이런 거죠. 내가 장사를 하는데 내 원가가 올라가는데 이 원가가 올라간 만큼 판매가에 내가 이제 녹여서 이 판매가를 높여야 되는데 만약에 판매가를 높여서 사람들이 안 사 먹으면 나는 마이너스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건축비가 올랐는데 분양가를 올렸어. 근데 입지가 받쳐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높아진 분양가에 수요가 따라붙지 않으면 이 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업성이 없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입지가 좋은 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개발을 염두에 두고 지금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개발을 염두에 두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모아타운으로 선정됐네, 역세권 개발 얘기 나오네, 아니면 신속동학기획 얘기 나오네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왜? 초기에 가장 많이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무조건 남들보다는 조금만 빠르게 선점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선점을 하시는 게. 예, 그래서 남들보다는 한 반년 정도, 1년 정도 개발될 만한 지역에 조금 더 빠르게 선점을 해야 내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떤 거냐? 자, 그러면 내가 선점을 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선점을 해서 이 지역이 우리가 더 불안한 건 뭐냐면 내가 선점을 했는데 이 지역이 개발이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이런 또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지우시려면요. 자, 이런 거죠. 지금은 투자하기가 좋아진 게 우리가 보통 지금 이제 개발지를 보면요. 이 개발지를 보면 지금 기존에 선정되고 지정되고 있는 지역 주변 지역으로 개발지들이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선정되고 지정되어 있는 지역 주변 지역에 아직 얘기가 안 나오는 지역으로 물론 이제 노후도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런 지역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내가 투자 지역을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요 원칙 하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에 그다음에 남들보다 소액 투자를 하려면 조금 얘기가 나오기 전에 선점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점을 하되 우리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주변 지역에 선정되고 지정되는 있는 지역이 주변으로 확장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지정된 주변 지역으로 좀 노후도 여건이 높은 지역 쪽으로 좀 이제 투자를 해 놓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여유자금 아까 1억이라고 하셨죠? 네네, 맞습니다. 예, 여유자금 1억이시면 조금 더 보태주시면요. 만약에 조금 더 자녀분한테 조금 더 보태줄 수 있으시면 1억 한 중반 정도만 되면요. 자, 만약에 내가 1억에 강북 하실래요? 1억 5천에 강남 하실래요? 1억 5천에 강남이 낫겠죠? 예, 1억 5천에 강남 쪽에 개발 함정 높은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예, 근데 그런 지역이 또 있거든요. 예,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진짜 강남 쪽이 입지가 훨씬 좋으니까 사업성도 훨씬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한 1억 5천, 잘 찾아보시면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지역을 제가 오늘 방송에서 설날 선물로 그런 지역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명절 이후에요. 저희 세미나에서 제가 지역을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세미나를 보시거나 이렇게 해서 한번 뭐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거나 이러시면 제가 지역 공개를 그때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 관심 있으시면요. 예, 명절 이후에 한번 나오세요. 명절 이후에.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2월 15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그 좋은 정보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금액을 보탤 수 있다면 강남 쪽으로 입지가 좋은 곳으로 투자처를 찾아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우선 자금 마련 계획을 좀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용산 이야기를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서울에서 하나 남은 금싸라기 땅 용산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지역에 이 100층 안팎의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또 여의도공원 2배 규모의 녹지 공간을 포함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 도시가 생긴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용산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 용산 이야기를 대표님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전해주실까요?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서울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이제 심장이죠. 그렇죠? 예, 대한민국의 심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이라는 지역은 서울의 어떻게 보면 서울이라는 도시의 도시 경쟁력은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얘기를 할 때 용산 지역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용산 지역을 특히나 얼마 전에 발표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그 하는 이유를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용산이 좀 투자 금액이 높잖아요. 예, 투자 금액도 높고 이제 용산이 좀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서울의 도심에 이제 주택 가격은요. 서울에 지금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예,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서울의 이 25개 자치구의 주택 가격은요. 벌써 여러분들 서열화가 돼 있습니다. 서열화가. 예, 그런데 그 서열화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서울에 3도심이 있죠. 그렇죠? 3도심. 3도심이 어디입니까? 사대문 안쪽, 중구 종로. 그다음에 강남. 그다음에 여의도 일대. 여기를 우리가 3도심이라고 하거든요. 예, 서울은 이런 3도심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지금 결정이 됩니다. 즉 주거 선호도가 높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아무래도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이 그만큼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리면, 자, 서울에 우리가 강북 쪽으로 해서 이제 이 서쪽 라인을 보면, 자, 여의도와 사대문의 중심에 있는 마포가 가장 비싸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마포 뒤에 이제 서대문, 그 다음에 은평순으로 어때요? 3도심에서 가까울수록 주택 가격이 높고 3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주택 가격이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사대문, 그 다음에 강남의 정중앙에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광진구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동래문구, 중랑구, 노원구 순으로 자,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정중앙으로 가볼까요? 용산은요, 3도심의 정중앙입니다. 예, 그러니까 입지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중구, 종로,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순으로 어때요? 여기도 역시나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주택 가격이 떨어지죠. 예,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항상 3도심의 정중앙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3도심의 정중앙. 그래서 입지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3도심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직주 근접이 좋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또 높은 건 아니에요. 예, 단순하게.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용산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유입이 되는 지역이 지금 용산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직주 근접을 갖추고 있을 때, 예, 직주 근접을 갖추고 있을 때 주거 쾌적성이 좋아야 돼요. 주거 쾌적성. 그래서 한강변에 접해 있다거나 옆에 공원이 있다거나 이런 주거 쾌적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보시면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서울 도심에서 3도심의 정중앙에 있으면서 앞으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가장 높아지는 지역입니다. 즉 뭐냐? 용산 민족공원 100만 평짜리가 앞으로 조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용산 민족공원, 그러니까 주거 쾌적성과 가지고 있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 용산이 하는 투자처가 상당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주거 쾌적성에 대한 건 용산 민족공원, 그 다음에 직주 근접에 대한 거 이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상당히 높여줄 수 있는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한번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시면요. 자, 미래 서울의 이제 이거는 2040 도시 기본계획이에요. 2040 도시 기본계획인데 미래 서울의 중심축을 보면 서울역부터 용산역 이어진 여기는 국가 상징거리입니다. 국가 상징거리고요. 그 다음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예, 서울의 미래 모든 먹거리 산업이 이쪽으로 다 이제 입주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용산의 주거에 대한 쾌적성을 수십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용산 민족공원, 얘가 중심축이라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보시면 근데 이 중에서도 용산의 양대축, 용산의 이제 개발 후 양대축이 하나는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 용산 민족공원이고 하나는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인데, 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 규모가 약 한 15만 평 정도 됩니다. 15만 평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가 원래 2013년도에 근데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무산이 됐죠. 예, 무산이 됐다가 지금 10년 만에 다시 지금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진행이 되면서 올해 24년 상반기에 구역 지정이 되면서 25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자,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용산이 본격적으로 이제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산의 양대축이 이제 용산 민족공원이 있고요. 예, 앞으로 주거 쾌적성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수동에, 자, 성수동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 성수동에 지금 하이엔드급 주거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갤러리아 포레, 아크로스 홀 포레스트, 트리마제. 자, 근데 만약에 성수동이에요. 서울숲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20만 평 규모의 서울숲이 없었다면 지금 같은 하이엔드급이 들어올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수동 같은 경우도요. 20만 평짜리 서울숲이 들어서면서 지금 하이엔드급 주거시설이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규모로 보나 입지로 보나 용산에는 한참 못 미치죠. 그렇죠? 예, 100만 평. 3도심의 정중앙.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용산 민족공원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고, 서울숲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예, 관리 주체도 틀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용산의 양대축은 용산 민족공원과 용산 국제업무지구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용산 국제업무지구 한번에 대한 이제 발표가 나왔으니까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먼저 지금 구역지정 제안서 제출이 23년 12월 28일 날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비공개예요. 비공개. 예, 비공개라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2월 5일 날 발표를 했죠. 2월 5일 날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하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4대 전략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대 전략은 용도와 기능이 어우러진 융복합 국제업무도시, 즉 비욘드 조닝. 자, 이게 비욘드 조닝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서울 같은 지역은 용도 지역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도시 계획이라는 거는 이런 용도 지역에 맞춰서 좀 스트릭하게 용도 지역에 맞춰서 개발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용도 지역에 맞춰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도시 계획 자체가 너무 좀 경직적인 거예요. 예, 지금은 우리가 4차 산업 같은 경우도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융복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도 앞으로 융복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거하고 업무가 결합이 되거나 주거, 업무, 상업이 결합이 되거나 그다음에 그 안에 여가까지 즐길 수 있거나 이렇게 융복합이 일어나는 게 바로 비욘드 조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용도지역, 기존에 우리가 도시계획은 용도지역으로 우리가 개발을 했지만 비욘드 조닝, 즉 용도 지역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좀 융복합이 이루어지면서 개발을 하자. 이게 바로 비욘드 조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비욘드 조닝의 첫 사례가 앞으로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는 거죠. 예. 자, 거기다가 이제 자연과 보행 중심의 입체 보행 녹지 도시. 즉, 우리가 보행 중심으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보행 거리 내에 내가 돈 벌어야 되죠. 그러니까 업무 시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가 즐겨야 되죠. 여가 시설 즐겨야 되고, 그러니까 여가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내가 또 주거도 있어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보행 중심, 즉 보행으로 15분 이내에 업무, 여가, 주거가 모두가 가능하게끔 개발한다는 게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청사진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심 도시의 스마트 에코 도시,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말 자체 여기 지역 자체가 용산 국제업무지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명소로 키우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예, 이게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4대 핵심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어떻게 되냐?
자, 용적률 최대 1700% 개발됩니다. 1700%면 어마어마한 거죠. 즉 내가 대지 100평 갖고 있으면 여기에 1700평의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의도 일대 거기 마천루가 많은 데만 보더라도요. 거기 용적률 800에서 1000% 사이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단군 이래 최초입니다. 예. 자, 용적률 최대 1700%까지, 그 다음에 100층 내외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3개로 나눠서 개발이 되는데 국제 업무지구 단지, 업무 복합 단지, 업무 지원 단지. 그래서 1700% 적용은 국제 업무지구에 적용되는 거고, 업무 복합과 업무 지원은 용적률 평균 900% 정도로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요, 아까 개발되는 규모가 15만 평이라고 했잖아요. 15만 평인데 지하부터 지상, 공중까지 해서 여기에 15만 평 정도의 녹지를 확보를 하겠다. 100%. 예, 15만 평 정도의 녹지를 확보를 하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시내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트레일 같은 시설도 이제 집어넣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연, 전시, 미술이 가능한 서울 아트밴드도 이제 조성을 해서 마이트 산업까지도 다 집어넣겠다. 즉,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정말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몇 단계나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예,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잖아요. 참도시면 중앙에 있으면서. 이게 용산국제업무지구의 4대 전략 개발 목표입니다. 자, 그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단계 사업 시행자는요, 코레일하고요, SH공사예요. 자, 코레일하고 SH공사인데, 코레일하고 SH공사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기반시설 부지를 조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성을 하면 이제 민간한테 이제 땅을 팔겠죠. 그렇죠? 민간한테 땅을 팔게 되면 지금 서울시는 도시혁신구역이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해줘요. 이게 뭐냐? 자,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마다 건축물의 종류라든가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정이 돼버리면 그냥 화려한 도화지 위에 내가 그림을 아무거나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건축물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개발 이익은 향후에 이런 그 민간하고 같이 이제 쉐어를 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공공기여를 좀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이제 도시개발사업 추진 일정은요, 올해 상반기에 구역 지정, 그 다음에 25년도에 이제 착공에 들어가는 거죠. 예, 착공에 들어가고 28년까지 이제 기반시설 준공 들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29년도부터는 이제 획지별로 이제 건축공사가 이제 착공에 들어가서 빠르면 2030년부터 이제 건축물들이 이제 준공이 되겠죠. 이게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개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10년이 넘게 잠들어 있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맞춰서 여러분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뒤에 보면 전자상가 있죠. 예, 전자상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이제 배후 지원으로 또 이제 개발이 앞으로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용산이 앞으로 변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용산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민족공원,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입지 상당히 좋잖아요. 그러면 용산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이 가장 앞으로 미래에도 가장 이제 선호도가 높은 주거 지역이 어딜까? 즉 가장 부촌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어딜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어때요? 예, 주거 쾌적성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죠. 예, 그러면 우리가 용산 같은 경우는요. 자, 주거 쾌적성이 가장 좋아지는 지금 여기가 용산 민족공원이고요. 그럼 당연히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이나 아니면 지금도 주거 쾌적성이 좋은 지금 그 한강변 라인이나 요 지역들이 앞으로는 용산에서 가장 부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남 뉴타운도 워낙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이 비싼 한남 뉴타운 내에서도 어디가 제일 비싸요? 한남 5구역. 한강변 접해 있고 민족공원과 가까운 요 지역이 가장 비싼 겁니다.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는 한강변에 접해 있거나 아니면 한강과 민족공원에 접해 있거나 아니면 민족공원에 접해 있거나 아니면 한강에 접해 있는 지역들이 용산에서는 앞으로 가장 부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생각하시더라도 이쪽 지역으로 만약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쪽 지역으로 좀 많은 좀 생각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 지역이 용산이 워낙 이제 가격대가 상당히 높잖아요. 예, 가격대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됐든 내가 나중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을 많이 높이려면 용산에서 앞으로 가장 부촌이 될 지역은 민족공원 주변과 한강변 라인 이쪽 지역이 앞으로 용산에서 가장 부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왜 용산 지역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리고 용산 내에서도 어디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지까지 일러드렸습니다. 아마 설 지나고 무료 세미나에 함께 하셔도 이 용산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전략 그리고 용산 또 투자 지역 이야기까지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2월 15일 날 예정돼 있는데요. 대표님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예, 이번 그 명절 이후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아마 이제 명절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 이후에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이제 시장 전망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세미나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산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용산에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 그다음에 지역적인 공개까지도 제가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명절 이후에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 때 이런 뭐 도심의 소액 투자 전략이라던가 아니면 용산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지역적인 공개까지도 제가 해드릴 테니까 예, 이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예,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눌까요? 아, 제가 그 집을 이제 아직 전세로 살고 있어가지고 네. 그 전세 이제 만기가 끝나면 한 8월 달에 만기인데 그때는 이제 집을 좀 하나 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32평 하고 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34평 요게 이제 가격대가 16억 5천 뭐 18억 5천 요러니까는 그 저희가 전세 보증금 포함해 가지고 제가 한 13억 정도 되니까는 대출 좀 끼면은 될 것 네.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나마 좀 대출이 좀 적게 받으려고 조금 올림픽 패밀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우리 전문가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 싶어가지고 한번 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 전화드렸어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가오는 여름에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면서 비교 중이신 두 개의 아파트가 올림픽 패밀리타운 아파트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투자 금액도 투자 금액이지만 그래도 어디가 조금 더 가치가 있을지 한번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맨날- 올림픽 선수촌이랑 올림픽 패밀리를 보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예, 둘 다 쌍둥이잖아요. 88년도에 준공된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예. 자, 그리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예, 물론 예. 이제 올림픽 선수촌이 지금 가격은 조금 더 높죠. 그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요. 자, 올림픽 패밀리. 예, 그 다음에 올림픽 선수촌. 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차피 지금 두 개 예. 중에 지금 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죠. 예. 자, 먼저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세미나 때 아까 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주택가격에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직주 근접성이에요. 그러니까 도심과의 예. 접근성이라는 거죠. 근데 예. 도심과의 접근성을 봤을 때 지금 여기 올림픽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호선 라인을 이용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 강남 도심권으로는 이제 한번 이제 환승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예.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올림픽 선촌 같은 거 지금 9호선 라인이 지나가잖아요. 예, 예, 예. 9호선 라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지금 첫 번째 이제 직주 근접을 놓고 보면 네. 지금 올림픽 패밀리나 올림픽 선수촌이나 지금 강남과의 접근성은 서로 그냥 엇비슷해요. 거의 그냥 예, 비슷하다. 예,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택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학군이라든가 상권이라든가 이런 인문 환경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학교만 보면 학군만 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올림픽 선수촌 같은 여기는 지금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지만 올림픽 패밀리는 지금 학교가 많이 없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올림픽 선수촌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가 단지 내에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학교만 보면은 올림픽 선수촌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예, 예. 자, 그런데 지금 근데 올림픽 패밀리도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가 이게 단지 내에 적다 뿐이지 여기는 대치동이
가깝잖아요. 학원가랑. 그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인문적인 환경도 저는 거의 뭐 중간 정도 서로 뭐 이제 차이는 많이 안 난다라고 좀 보고 싶어요. 예.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에서 가장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거든요. 주거에 예, 예. 대한 쾌적성인데 주거 쾌적성 따져보면 얘는 옆에 탄천이 있고 얘는 공원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저는 주거 쾌적성은 공원에 대한 공원에 대한 쾌적성을 훨씬 더 높다라고 봅니다. 예, 천보다는요. 네, 그래서 지금 주거 쾌적성을 보면 올림픽 선주촌 아파트가 훨씬 더 좋아요. 올선이. 예.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직주 근접과 인문적인 환경, 주거 쾌적성을 따져보면 전체적으로는 주거 쾌적성이 높은 올림픽 선촌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죠? 예.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도 봐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어차피 우리 시청자님 지금 이거 재건축 앞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내가 거주하시면서. 재건축도 보는 거죠. 예. 예, 재건축 사업성을 놓고 보면 지금 올림픽 패밀리 같은 경우는 용적률 190%대예요. 아, 예. 자, 올림픽 성주촌의 용적률 130% 후반대입니다. 137인가 예. 8% 나와요. 예. 자, 재건축 사업성은 올림픽 성주촌이 훨씬 더 낫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성은 올림픽 성주촌이 훨씬 더 난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지금 그 매매가 차이가 한 2억 정도가 나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정도 사업성에 이 정도 좀 차이가 나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억을 좀 더 부담을 하더라도 올림픽 선주촌 아파트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아, 예. 예,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예, 아까 알겠습니다. 자금으로는 지금 올림픽 회밀리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덜 부담스러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차이면요, 2억을 좀 더 대출 받더라도 올선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으로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 예, 이해 잘하겠어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출 활용하더라도 선수촌의 손 들어드렸습니다.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 전화 빠르게 좀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이제 자금이 돈이 한 3억 정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1주택자라서, 네. 제가 이제 1주택자거든요. 네, 네. 주택이 하나 있는데, 아까도 이제 대표님이 조금 아까 보니까 용산에 되게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예전부터 용산에 관심이 많아서, 네. 이제 여기다 좀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취득세 중과 문제도 있고 이래서 투자를 못했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제가 뭐 이게 세금 내는 것만 연연해 갖고 네. 나중에 이걸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걸 생각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좀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신 거죠? 네네. 네,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어떻게 투자할 네.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할까 해서요. 네, 연락처 주셨어요. 바로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인사 네, 안녕하세요. 나눠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용산 같은 경우는요, 네, 예, 지금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 지금 1주택이시면 네. 1주택에 플러스 1주택이 되시면 지금 취득세가 8%예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취득세 중과를 피해 갈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6억 네. 이하짜리 네, 6억 이하짜리 신축을 사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우리가 취득세 85% 감면을 받거든요. 아, 네. 예, 요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네네. 아직은 뭐 네.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됐지만 120 네. 부동산 대책을 보면은 6억 네. 이하의 신축 소형 네. 주택, 그죠? 네. 예, 신축 네네. 소형 주택을 매입을 하시게 되면 준공은 1월 10일 이후에 난 이런 신축 소형 주택을 매입을 하시게 되면 얘도 취득세 중간에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1월 10일 없다라는 이후에 거죠. 신고요? 네. 예, 두 가지밖에. 자, 그런데 그러니까 네. 요런 물건을 사시면 되거든요. 용산에. 네. 그런데 중요한 게 용산에 6억 이하짜리가 찾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렇죠. 예, 6억 이하짜리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가능한 거 신축 찾아야 되지. 이걸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네. 네.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용산 설명을 드렸을 때 용산에 가장 네. 좋은 지역이 어딥니까? 가장 좋은 지역이 민족공원과 플러스 한강변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 민족공원이나 한강변 아니면 둘 다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 가장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물건 잘 찾아보시면요. 제가 지역적인 네. 공개는 제가 못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지역 공개를 하면요. 그쪽 지역이 또 난리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찾아보면요. 민족공원과 한강변 접해 있는 네. 지역에 6억 이하짜리 찾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지역은 공개 못 해드리고요. 네. 제가 명절 이후에 세미나에서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절 이후에 관심 있으시면 세미나에 한번 나오세요.
그러면 대표님 그 세미나 가면은 여기 지역을 그러면은 뭐 말씀해 주시나요? 예. 제가 공개할 테니까요. 예, 세미나에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줄 테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